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미영이 결혼했다며 술잔을 입에 가져가던 상훈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벌써 2년 전 일이야. 그는 짧게 대답하며 술을 넘겼다. 목구멍이 뜨거웠다. 하지만 더 뜨거운 건 그의 가슴 속 어딘가였다. 그런데 왜 내 표정은 그때랑 똑같지? 친구의 말에 상훈은 피식 웃으며 잔을 내려놓았다. 무슨 소리야? 아직도 못 잊었지? 솔직히 말해봐. 상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바라봤다. 늦은 밤, 비가 내리지는 않았지만 축축한 기운이 거리를 덮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그 불빛 속에서 그는 문득 미영과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 친구처럼 지내자. 그때 상훈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다. 잘 지내. 그녀가 돌아섰을 때 상훈은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그게 그녀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맞았을까? 형, 이제 좀 잊어. 술잔을 채우던 후배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미 지나간 사람이잖아. 그래. 상훈은 짧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부정하고 있었다. 잊지 못했다. 아니, 사실 애초에 잊을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술잔을 기울였다. 여전히 목이 타는 기분이었다. 첫사랑은 그런 거라고들 하지 않는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흔적 같은 것. 그가 아무리 태어난 척해도 그의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미영이 남아있었다. 그녀의 웃음소리, 손끝의 온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보던 눈빛까지도. 형,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후배가 자리를 비우자 상훈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를 걷는 연인들이 보였다. 그 모습을 보며 그는 문득 미영과 함께했던 밤들을 떠올렸다. 그녀와 함께했던 시간들은 선명했다. 늦은 밤, 손을 잡고 걷던 길, 뜨거운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손을 녹여주던 순간, 어떤 날은 늦도록 술을 마시며 사랑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할 때면 항상 밝았다. 난 내가 있어서 좋아. 그 말이 참 듣기 좋았는데. 하지만 지금 그녀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 그녀는 행복할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지금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있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하루를 묻고 함께 저녁을 먹고 잠들겠지. 그 모든 과정에서 그녀는 한 번이라도 나를 떠올릴까? 아니겠지. 그녀는 이미 나를 잊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그의 가슴은 더욱 답답해졌다. 술을 한 잔 더 들이켰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그는 무심코 화면을 확인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미영. 오래된 이름이 다시 그의 눈앞에 떠올랐다. 2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그녀. 그녀가 연락을 해왔다. 그는 망설였다. 받아야 할까? 그렇지 않으면 무시해야 할까? 하지만 손가락은 그보다 빨랐다. 그는 이미 통화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 그리고 귀에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 상훈아, 나야. 그 순간 그의 모든 감각이 멈췄다. 상훈아, 오랜만이야.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울림은 컸다. 그 순간 시간도 주변의 소음도 모두 멈춘 듯 했다. 상훈은 핸드폰을 귀에 댄 채 말을 잃었다. 2년, 그녀가 떠난 후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시간. 그런데 미영아?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조용히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나 잠깐 볼 수 있을까? 조용한 카페. 늦은 저녁이라 그런지 사람은 많지 않았다. 창가 자리에 앉아있는 그녀. 상훈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도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다. 그녀가 정말 눈앞에 있었다. 2년 만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어쩌면 더 성숙해졌다고 해야 할까. 그녀는 긴 머리를 귀 뒤로 넘기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앉아.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상훈은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잔, 미세하게 흔들리는 액체. 그 역시 숨을 고르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지냈어?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그냥 똑같이. 그래?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상훈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가락을 보았다. 반지. 거기에는 분명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어야 했다. 하지만
손가락은 텅 비어 있었다. 결혼했다며 그는 조용히 물었다. 응, 잘 지내? 미영은 짧은 침묵 끝에 답했다. 그렇게 보이니?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무너진 듯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창우는 미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다. 우리 친구처럼 지내자. 그때 그녀는 행복할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보고 싶었어. 미영이 조용히 말했다. 그 한마디가 상훈의 모든 감정을 뒤흔들었다. 그는 잠시 숨을 삼켰다.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미영아. 그는 차마 다음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조용히 테이블을 내려다보았다. 커피잔을 가만히 만지작거리는 그녀의 손끝이 다시 한번 미세하게 떨렸다. 그냥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어. 그녀는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나 괜찮은 줄 알았거든.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다. 그런데 아니었나 봐. 창우는 깊이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제 다시 시작될 것이다. 이 감정은 절대 사라진 적이 없었다. 결혼했잖아. 그런데 왜 나를 찾아왔어? 창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눈앞에 앉아있는 미영. 그녀는 조용히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테이블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냥 내가 보고 싶었어. 조용한 카페 안. 창밖에는 가로등이 희미한 불빛을 내뿜고 있었고 커피잔 속 검은 액체가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다. 미영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너무나도 컸다. 창우는 테이블을 가볍게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그녀가 보고 싶었다고? 그게 단순한 의미일 리 없었다. 보고 싶다는 말 속에는 왜 지금이었는지, 왜 굳이 상훈이었는지에 대한 대답이 담겨 있어야 했다. 그냥? 그는 힘겹게 웃으며 되물었다. 그냥 보고 싶어서 연락한 거야? 미영은 아무 말 없이 손끝을 만지작거렸다. 마치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지 못한 듯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녀는 상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설명할 수 없이 깊고 복잡했다. 나는 그녀가 입을 뗐다가 망설였다. 상훈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나 행복하지 않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카페의 공기마저 무거워졌다. 창우는 순간적으로 표정을 굳혔다. 그녀는 결혼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결혼 생활에 대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다. 미영아. 그는 낮게 그녀를 불렀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런데 나도 모르겠어. 테이블 아래에서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창우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두 손을 맞잡은 채 애써 담담한 척하고 있었다. 내 생각이 계속 났어.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그 말이 상훈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말을 잃었다. 그녀가 다시 그를 떠올리고 있었다는 것. 그녀의 머릿속 어딘가에 여전히 자신이 남아있다는 것. 이건 단순한 재회가 아니었다. 이제 어떡할래? 그가 낮게 물었다. 미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테이블 위의 커피잔을 바라보았다. 잔 속의 커피는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그리고 상훈의 마음도. 그는 더 이상 이 감정을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카페에 조용한 음악 소리가 흐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상훈과 미영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둘만의 공간, 둘만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언제부터였어? 상훈은 조용히 물었다. 미영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언제부터라고 말하기 어려워. 그냥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선명해졌어. 뭐가? 너와 함께했던 기억들. 그녀의 손이 가볍게 떨렸다.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생각났어.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이제 그만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계속 내가 떠올랐어. 창우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떠올릴 때마다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제는 끝났다고. 그녀는 이미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지금 그녀가 직접 입을 열어 그와 같은 감정을 고백하고 있었다. 나도 생각났어. 그는 조용히 말했다. 미영은 고개를 들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우리는 이제 끝난 사이야. 너는 결혼했고 나는.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아직도 널 잊지 못했다고. 그 말은 끝내 하지 못했다. 미영은 조용히 상훈의 눈을 바라보았다. 진짜 끝난 사이야? 그녀의 물음에 상훈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둘 사이에 길게 침묵이 흘렀다. 마치 숨이 막히는 듯한 순간 테이블 아래 미영의 손끝이 살짝 움직였다. 그녀의 손이 테이블 위로 올라왔다. 그 순간 상훈은 자신도 모르게 그 손을 바라보았다. 미영이 조용히 말했다. 그냥 한 번만 손을 잡아봐도 될까? 상훈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다. 그녀는 떨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고 있었다. 손을 내밀고 기다리고 있었다. 상훈은 손을 가만히 들어 올렸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녀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얹었다. 그 순간 따뜻한 온기가 퍼졌다. 숨이 막히는 듯한 감정이 몰려왔다.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결혼했잖아. 그런데 왜 나를 찾아왔어? 상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눈앞에 앉아있는 미영. 그녀는 조용히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테이블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냥 내가 보고 싶었어. 조용한 카페 안. 창밖에는 가로등이 희미한 불빛을 내뿜고 있었고 커피잔 속 검은 액체가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다. 미영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너무나도 컸다. 상훈은 테이블을 가볍게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그녀가 보고 싶었다고? 그게 단순한 의미일 리 없었다. 보고 싶다는 말 속에는 왜 지금이었는지, 왜 굳이 상훈이었는지에 대한 대답이 담겨 있어야 했다. 그냥? 그는 힘겹게 웃으며 되물었다. 그냥 보고 싶어서 연락한 거야? 미영은 아무 말 없이 손끝을 만지작거렸다. 마치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지 못한 듯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녀는 상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설명할 수 없이 깊고 복잡했다. 나는 그녀가 입을 뗐다가 망설였다. 상훈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나 행복하지 않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카페의 공기마저 무거워졌다. 상훈은 순간적으로 표정을 굳혔다. 그녀는 결혼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결혼 생활에 대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다. 미영아. 그는 낮게 그녀를 불렀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런데 나도 모르겠어. 테이블 아래에서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상훈은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두 손을 맞잡은 채 애써 담담한 척하고 있었다. 내 생각이 계속 났어.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그 말이 상훈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말을 잃었다. 그녀가 다시 그를 떠올리고 있었다는 것. 그녀의 머릿속 어딘가에 여전히 자신이 남아있다는 것. 이건 단순한 재회가 아니었다. 이제 어떡할래? 그가 낮게 물었다. 미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테이블 위의 커피잔을 바라보았다. 잔 속의 커피는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그리고 상훈의 마음도. 그는 더 이상 이 감정을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카페에 조용한 음악 소리가 흐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상훈과 미영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둘만의 공간, 둘만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언제부터였어? 상훈은 조용히 물었다. 미영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언제부터라고 말하기 어려워. 그냥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선명해졌어. 뭐가? 너와 함께했던 기억들. 그녀의 손이 가볍게 떨렸다.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생각났어.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이제 그만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계속 내가 떠올랐어. 상훈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떠올릴 때마다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제는 끝났다고. 그녀는 이미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지금 그녀가 직접 입을 열어 그와 같은 감정을 고백하고 있었다. 나도 생각났어. 그는 조용히 말했다. 미영은 고개를 들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우리는 이제 끝난 사이야. 너는 결혼했고 나는. 그는 말을 잊지 못했다. 나는 아직도 널 잊지 못했다고. 그 말은 끝내 하지 못했다. 미영은 조용히 상훈의 눈을 바라보았다. 진짜 끝난 사이야? 그녀의 물음에 상훈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둘 사이에 길게 침묵이 흘렀다. 마치 숨이 막히는 듯한 순간 테이블 아래
미영의 손끝이 살짝 움직였다. 그녀의 손이 테이블 위로 올라왔다. 그 순간 상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 손을 바라보았다. 미영이 조용히 말했다. 그냥 한 번만 손을 잡아봐도 될까? 상훈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다. 그녀는 떨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고 있었다. 손을 내밀고 기다리고 있었다. 상훈은 손을 가만히 들어 올렸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녀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얹었다. 그 순간 따뜻한 온기가 퍼졌다. 숨이 막히는 듯한 감정이 몰려왔다.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예전처럼 걸어볼래? 미영의 목소리는 나지막했다. 하지만 그 말이 가진 무게는 너무도 컸다. 비가 내릴 듯 흐린 밤, 거리는 조용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반짝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상우는 그녀의 말을 듣고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조심스러웠고 그렇기에 거부할 수도 없었다. 둘은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발걸음이 같은 박자로 움직였다. 손끝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그 짧은 순간에도 감정이 요동쳤다. 그녀도 같은 걸 느끼고 있었을까? 조용한 거리 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희미하게 섞여들었다. 이 길 기억나? 미영이 먼저 말을 꺼냈다. 상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길은 너무도 익숙했다. 예전에도 둘은 이 길을 함께 걸었다.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서로에게 기댄 채 그 길 끝에는 항상 같은 곳이 있었다.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이 새겨진 곳. 기억 안 날 리가 있나. 상훈이 작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긴장과 떨림이 묻어 있었다. 여관이 보였다. 낡았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마치 시간을 멈춘 듯한 그 공간. 그곳에서 나눴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다. 여기 아직도 있네. 미영의 발걸음이 멈췄다. 상훈도 멈춰섰다. 그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조용했다. 하지만 그 정적 속에서 서로의 감정이 강하게 부딪히고 있었다. 미영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상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불안, 떨림, 기대, 그리고 갈망. 멈출 수 없어. 그녀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상훈도 알고 있었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었다. 미영의 숨이 떨렸다. 이렇게 다시 돌아올 줄 몰랐다. 아니, 애초에 다시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결혼 후 그녀는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이 없었다. 모든 것이 의무적이었고 감정은 흐릿해져 갔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 감정을 가져다 준 사람은 바로 이 사람뿐이었다. 그녀가 먼저 움직였다. 천천히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손이 문고리를 잡았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다. 우린 다시 만리장성을 쌓았다. 서로의 체온이 온몸을 감싸고 숨이 섞이고 감정이 타올랐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다. 다시 한번 온전히 서로를 찾은 밤이었다. 방 안은 조용했다. 커튼 사이로 희미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다. 미세하게 흔들리는 커튼 끝이 어제 밤의 흔적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불 사이로 드러난 맨살 위로 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공기는 차분했지만 감정은 여전히 뜨겁게 남아 있었다. 미영은 천천히 눈을 떴다. 낯설지 않은 공간, 그러나 너무 오랜만에 돌아온 공간이었다.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옆으로 시선을 돌리자 상훈이 있었다. 그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평소와는 다른 너무나 편안한 얼굴. 그의 어깨에 살짝 남겨진 흔적이 그녀의 시선을 끌었다. 그 흔적은 그녀가 만든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었다. 그리고 그의 피부를 조심스럽게 쓸어내렸다. 순간 상훈이 눈을 떴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다.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긴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은 불편함이 아니었다.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이제 미영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았다. 마음을 인정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상우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눈을 가늘게 떴다.
그도 알고 있었다. 이제 정말로 돌아갈 길이 없다는 걸. 하지만 그는 정말 후회하지 않을까? 상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와의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워졌다. 숨결이 느껴질 만큼의 거리. 그래, 그는 짧게 대답했다. 그 말 속에는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애초에 후회할 생각조차 없었다. 이 순간이 오기를 바랐으면서, 이 순간을 상상하면서 얼마나 많은 밤을 보냈는지. 미영이 천천히 웃었다. 그녀의 손끝이 상훈의 얼굴을 스쳤다. 그의 온기가 그녀의 손바닥에 닿았다. 순간 어제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손끝에서 시작된 열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던 순간들. 서로를 놓치지 않으려 했던 밤. 서로의 숨결이 깊이 섞였던 시간. 그리고 서로를 완전히 마주했던 순간.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린 두 번째 만리장성을 쌓았다.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햇살이 조금 더 깊이 들어왔다. 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그들만의 공간이었다. 아직도 뜨거운 온기가 남아있는 곳. 그리고 두 사람은 더 깊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이제 정말 멈출 수 없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살짝 열린 커튼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방 안의 공기는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무겁게 느껴졌다. 침대 위 서로를 깊이 끌어안았던 흔적들. 여전히 남아있는 온기. 하지만 이제는 현실이 다시 찾아왔다. 미영은 조용히 눈을 떴다.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몸이 나른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기 그지없었다. 이곳에 와서는 안 됐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됐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직도 이 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옆에는 상훈이 있었다. 그도 잠에서 깬 듯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너무 많은 감정이 오가고 있었다. 미영의 손끝이 살짝 움찔했다. 그녀는 베개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그 손은 분명 어젯밤 상훈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그가 자신을 품에 안아줬을 때 그녀는 너무도 편안함을 느꼈다. 아니,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오로지 그와 함께 있는 것만이 중요했다. 하지만 이제 현실이 돌아왔다. 이제 어떡하지? 미영이 작게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나약하게 들렸다. 상훈은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 역시 이 순간이 끝나길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건 현실이 아니다. 이건 꿈과 같은 시간일 뿐이다. 그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돌아가야지.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미영은 그의 말을 듣고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곧 그녀는 이 공간을 떠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녀의 남편이 있는 현실로. 상훈아. 그녀가 조용히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미영은 천천히 손을 뻗어 상훈의 얼굴을 만졌다. 그의 온기가 느껴졌다. 이제 이 온기를 다시는 느낄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상훈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후회하지 않아? 상훈은 짧게 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후회하면 뭐가 달라지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건 절대 후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 순간, 이 감정, 이 선택은 둘 다 원했던 것이었음을. 남편한테 돌아가. 상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영의 눈이 흔들렸다. 그 말이 너무나도 차갑게 느껴졌다. 그가 일부러 거리를 두려워한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렇게 쉽게 말하네. 그녀는 힘없이 웃었다. 그래야 하니까. 상훈은 태연한 척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도 힘들다는 것을. 그도 지금 이 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숨겼다. 그녀가 쉽게 떠날 수 있도록. 그녀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 미영아?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녀의 가슴을 깊숙이 찔렀다. 너도 알고 있어.
이건 절대 가볍지 않아. 그녀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멈출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멈출 수 있으면 애초에 여기 오지도 않았어. 창우는 그녀의 말을 듣고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니까 더 위험해지기 전에 돌아가. 그의 말이 끝나자 방 안에는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너무나도 깊은 침묵이 흘렀다. 미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천천히 옷을 챙겨 입었다. 몸을 숙여 가방을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보였지만 그녀는 알았다. 그의 눈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그녀는 조용히 걸어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방 안은 더 이상 온기가 남아있지 않았다. 상훈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속삭였다. 거짓말인데 그는 그녀를 보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에게 말할 수 없었다. 이미 현실이 돌아왔으니까. 비가 내리고 있었다. 굵은 빗방울이 차창을 타고 미끄러져 내렸다. 어둠이 짙게 깔린 도로 위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졌다. 공기는 축축했고 차 안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웠다. 미영과 상훈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거리는 어느 때보다 멀었다. 우리 이제 정말 끝내야 해. 상훈의 목소리는 낮았다. 하지만 단호했다. 그의 시선은 앞을 향하고 있었지만 신경은 온통 그녀에게 가 있었다. 미영은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차 안은 조용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흐려진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그렇게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관계였나? 그녀는 손을 꼭 쥐었다. 왜 그렇게 말해?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상훈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그녀는 그가 애써 감정을 누르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도 알고 있었다. 이제 멈춰야 한다는 걸.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넌 행복해야 해.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 말이 귓가에 닿는 순간 그녀의 가슴이 저릿했다. 그 말이 정답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그녀는 결혼한 여자였다. 누군가의 아내였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상훈의 곁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행복해야 한다는 그 말이 그녀를 더욱 괴롭게 만들고 있었다. 행복이란 게 그런 식으로 찾아오는 걸까? 그게 정말 내가 바라는 거야? 그녀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상훈은 답하지 않았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의 시선이 그의 손끝을 따라갔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의 손을 잡았다. 온기가 전해졌다. 이제 정말 끝낼 거야? 그녀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물었다. 상훈은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손을 떨면서도 그녀의 손을 놓지 못했다. 그 순간 그녀는 바랐다. 그가 아니라고 말해주길. 그가 다시 시작하자고 말해주길.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상훈은 천천히 그녀의 손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가 그녀를 놓아버린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차창에 빗물이 흐르며 희미하게 반짝였다. 그녀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흐르기라도 하면 이 비가 감춰줄까?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나 정말 괜찮아질까? 상훈은 차마 그녀를 바라보지 못했다. 그녀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다. 괜찮아질 거야. 그는 애써 덤덤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가볍게 웃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도 쓸쓸한 미소였다. 그녀가 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차 안으로 흘러들어왔다. 미영은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차에서 내렸다. 그녀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사라졌다. 상훈은 한숨을 쉬었다. 핸들을 꼭 쥔 손끝이 하얗게 변해갔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거짓말인데. 그는 그녀를 보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끝이어야 했다. 사무실 안은 조용했다. 컴퓨터 화면 속에서 무수한 숫자들이 흐르고 있었고 키보드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전화벨이 울렸지만
그것조차 멀게만 들렸다. 상우는 무표정하게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손가락을 움직여야 하는데 키보드는 멀게만 느껴졌다. 책상 위에 놓인 커피는 이미 식어버린 지 오래였다. 그리고 그는 깨닫고 있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곳이 더는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공허했다. 형, 점심 먹으러 안 가요? 후배가 물었다. 상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점심? 배가 고팠던가? 사실 아무런 감각도 들지 않았다. 좀 이따 갈게. 그는 짧게 대답했다. 후배는 그를 한번 쳐다보다가 조용히 나갔다. 사무실 안에는 다시 정막이 내려앉았다. 그는 커피잔을 들어 올렸다. 입술에 가져갔지만 식어버린 커피는 더 이상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평범한 날이었다. 아무 일도 없는 그런 평범한 하루. 하지만 그는 알았다. 자신에게는 더 이상 평범한 하루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 미영. 그녀가 떠오르는 순간 그의 가슴이 저릿하게 아파왔다. 잊어야 한다. 하지만 잊혀질 리가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 눈빛, 손끝의 떨림. 모든 것이 생생했다. 그녀와 함께했던 밤들, 함께 걸었던 거리, 함께 속삭였던 말들. 그녀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을 때, 비가 내리는 거리에서 그녀가 차 문을 열고 내렸을 때, 그녀가 등을 돌리고 사라졌을 때, 그때 느꼈던 감정이 다시금 가슴속을 파고들었다. 그는 다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미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남긴 흔적은 너무도 깊었다. 그녀의 손을 놓았던 순간부터, 그녀를 보내야만 했던 순간부터 그의 시간은 멈춰버렸다. 그는 다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냥 보고 싶다. 그러나 이제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것만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사무실 불빛이 희미하게 빛났다. 모니터 속 파일이 켜져 있었지만 상훈의 시선은 텅 빈 화면을 향해 있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쌓여 있었고 식어버린 커피잔은 손도 대지 않은 채였다.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었다. 미영. 그녀를 떠나보낸 후에도 그녀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녀가 남긴 향기,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손끝이 닿았던 순간들. 모든 것이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의 번호를 지울 수 없었다. 차마 연락을 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너무도 그리웠다. 정말로 끝난 걸까? 정말로 이제 그녀와 다시는 볼 수 없는 걸까? 그 순간 진동이 울렸다. 핸드폰 화면이 밝아졌다. 그리고 그는 그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숨을 삼켰다. 미영. 그녀였다. 그녀가 먼저 연락해왔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망설였다. 하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귓가에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 상훈아. 그 순간 그의 모든 감각이 다시 살아났다. 어디야? 그는 숨을 고르며 물었다. 우리 한 번만 더 만나자.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간절했다. 그 말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다시금 뛰게 만들었다. 상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책상 위 서류는 그대로 둔 채, 그리고 미영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이제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거실 한쪽에서 휴대폰이 울렸다. 소리가 크지는 않았지만 정적 속에서는 더욱 선명하게 들렸다. 미영은 순간적으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다. 상훈. 그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이 시간에 그녀의 손끝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그때 남편이 거실에서 일어나며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전화 왔네. 미영은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다. 누군데? 남편이 무심하게 물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도 없는 순간이었다. 미영은 재빨리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자연스러운 척했다. 하지만 속은 이미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이 순간을 어떻게 넘겨야 할까?
그냥 친구. 그녀는 최대한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늦었는데 친구가 무슨 일로 전화했대? 남편이 전화 화면을 한 번 더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화면이 꺼지기 전 남편의 눈이 순간적으로 멈춰섰다. 미영은 그 미세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확실히 이름을 확인했다.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묻어 있었다. 아냐, 별거 아닐 거야. 미영은 서둘러 휴대폰을 집어들고 전화를 거절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손끝에 식은땀이 맺혔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미영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설거지를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남편의 시선이 여전히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이제 정말 위험해졌다. 남편의 태도가 달라졌다. 예전에는 별 관심 없던 듯 지나가던 일들이 이제는 하나씩 걸리는 듯했다. 요즘 어디 나가는 일이 많네. 누구 만나? 그 친구. 누구야? 하나하나 사소한 듯 물어보는 말들이었다. 하지만 미영은 알고 있었다. 그는 이미 의심하고 있다. 그냥 가끔 연락하는 사람. 미영은 짧게 대답했지만 남편은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이 관계가 들키려 하고 있다. 그녀는 밤이 되자 조용히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그리고 손에 꼭 쥐고 있던 휴대폰을 열었다. 상훈. 그 이름을 보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이 커졌다. 그는 왜 갑자기 전화를 했던 걸까? 미영은 조용히 숨을 내쉬고 메시지를 보냈다. 왜 전화했어? 그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다. 미영아, 괜찮아? 그 한마디에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이제 정말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속일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를 멈출 수 없었다. 미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었다. 창문을 따라 물방울이 흘러내리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어느새 손에 꼭 쥐고 있던 커피는 식어버렸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다. 이제 정말 선택해야 한다. 남편은 여전히 그녀의 옆에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그와는 함께였지만 진짜 함께한 적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상훈. 그의 이름이 화면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주저없이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두어 번 울리고 곧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영아. 그 한마디에 그녀의 가슴이 무너졌다. 나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상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가 말을 이어가길 기다렸다. 이제 정말 모르겠어. 그녀는 창문에 이마를 기대고 조용히 속삭였다. 이러면 안 되는 거 나도 알아. 하지만 그녀는 솔직해지고 싶었다. 그런데 너 없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전화기 너머에서 상훈이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그도 흔들리고 있었다. 이 관계가 위험하다는 것을,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를 포기할 수 없었다. 확신을 가져. 그가 낮게 말했다. 이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더는 헷갈리지 마. 그럼 정말 괜찮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했다. 이혼을 선택하면 정말 괜찮을까? 모든 걸 버리고 상훈을 선택하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그녀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남편과 살면서 한 번도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낀 적이 없었다. 하지만 상훈과 있으면 행복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닐까? 나 결정해야겠지? 그녀가 묻자 상훈은 짧게 대답했다. 이제 시간이 없어. 미영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선택을 해야만 했다. 미영은 손을 떨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방 안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폭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중요한 선택 앞에 서 있었다.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현관문이 열리고 무거운 발걸음이 거실을 가로질렀다. 오늘 늦었네. 남편이 무심하게 말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볼일이 있어서. 남편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그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그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 요즘 이상해. 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뭐가? 너, 뭔가 달라졌어. 그녀는 순간적으로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무슨 소리야?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남편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혹시 그가 말끝을 흐렸다. 그리고 그녀를 깊이 바라보았다. 누군가 만나고 있어? 그 순간 그녀의 숨이 멎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남편의 눈빛이 그녀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아니야. 그녀는 빠르게 대답했다. 하지만 남편은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정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을 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화면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상훈. 그 이름이 선명하게 떠올라 있었다. 순간적으로 공기가 얼어붙었다. 남편도 핸드폰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다. 이게 뭐야? 남편이 조용히 물었다.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손끝이 떨렸다. 이제 숨길 수도 없었다. 이제 선택해야만 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차창을 타고 미끄러졌다. 도시는 조용했고 길거리는 젖어 있었다. 한적한 카페 한쪽 구석진 자리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다. 상훈과 미영. 이제 마지막일 수도 있는 만남이었다.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 해? 미영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손을 맞잡고 있었고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고 깊이 가라앉아 있었다. 불안, 미련, 갈망, 후회, 모든 감정이 뒤섞인 채 그녀의 가슴 속을 파고들었다. 상훈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도 알고 있었다. 이 만남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미영이 다시 물었다. 그녀는 정말로 대답을 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상훈도 답을 알지 못했다.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관계를 끝낼 수 없다는 것. 그 사이에서 그는 너무도 혼란스러웠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상훈이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지 않았다.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그녀를 보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붙잡을 수도 없었다. 이 관계는 이미 선을 넘었다. 난 미영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감정을 삼켰다. 난 널 놓을 자신이 없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너 때문에 모든 걸 잃게 될까봐 두려워. 그녀는 손을 꼭 쥐었다. 난 뭘 해야 하는 거야? 그녀는 간절했다. 하지만 상훈은 답을 주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도 감정이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카페 안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 정적 속에서 두 사람의 감정은 더욱 격렬하게 타올랐다. 차가운 현실과 뜨거운 감정이 충돌하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서로를 놓지 못했다. 그녀는 울 것 같았다. 그리고 그도 마찬가지였다. 이제 정말 마지막일까? 정말 끝내야 하는 걸까? 그들은 마지막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회색빛 하늘 아래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미영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손끝이 차가웠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더욱 차가웠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이제 선택해야 한다. 이제 그녀의 인생을 결정해야 한다. 나 이혼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떨리긴 했지만 확신이 담겨 있었다. 상훈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결국 그녀는 선택한 것이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야? 그는 조용히 물었다. 미영은 작게 웃었다. 이미 후회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었어. 그녀는 손끝을 살짝 움직였다. 이제는 더 후회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그의 손을 꼭 붙잡았다. 이혼 절차는 순탄하지 않았다. 남편은 쉽게 그녀를 놓아주지 않으려 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 너 후회할 수도 있어. 넌 단 한 번도 날 사랑한 적이 없었어? 그는 붙잡았고 설득하려 했고 분노했다. 하지만 미영의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다.
미안해.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유로웠다. 하지만 그 자유가 그녀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 아직 알지 못했다. 그녀는 이제 상훈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가 있는 곳으로, 그가 기다리는 곳으로,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그들은 다시 마주했다. 비가 멈춘 후 맑은 하늘 아래에서 그녀는 그를 보자마자 눈물이 차올랐다. 나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그녀를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그녀를 꼭 안았다. 다시 시작하자. 그의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감쌌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그들은 함께였다. 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형부, 우리 비밀이에요. 처제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허공에 맴돌았다. 나는 컵을 손에 쥔 채 얼어붙었다. 장난처럼 들리지만 그녀의 눈빛은 농담이 아니었다. 나는 당황스러운 듯 웃으며 되물었다. 하지만 처제는 미소를 머금은 채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말 그대로예요. 우리만 아는 비밀. 작은 식탁 너머에서 나를 응시하는 그녀의 눈동자는 묘한 빛을 띠고 있었다. 나는 애써 웃어 넘기려 했다. 무슨 비밀? 갑자기 장난이 심하네. 하지만 그녀는 장난을 칠 때처럼 혀를 낼름 내밀거나 웃으며 돌아서지 않았다. 형부가 먼저 알게 될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내 심장이 순간적으로 불규칙한 리듬을 타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컵을 내려놓았다. 장난이겠지. 그냥 심심해서 던진 말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우리 비밀. 그 말을 들은 날부터 그녀는 확실히 변했다. 평소에도 가끔 장난을 치던 사이였다. 처제가 나를 편하게 대해준 덕분에 서로 말을 트고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는 정도였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녀의 눈빛, 말투, 행동, 모든 것이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도 그 변화는 느껴졌다. 식탁 너머에서 내 눈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는 시선, 어쩌다 스치듯 닿는 손끝. 형부, 고기 더 드릴까요? 평범한 질문이지만 그녀의 손길이 내 그릇을 지나치게 오래 머물렀다. 아, 그래. 고마워. 나는 애써 자연스럽게 반응했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묘하게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아내가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착각하는 걸까? 아내의 친동생이자 나에겐 가족이나 다름없는 처제. 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고 있는 듯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태도가 신경 쓰였다. 처제는 늘 내 시선을 유도했다. 부엌에서 마주칠 때, 주방 싱크대에 기대어 나를 바라보는 모습, 소파에 앉아 있을 때 다리를 꼬면서 슬쩍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행동. 형부, 오늘따라 피곤해 보여요. 요즘 일 힘들어요? 그녀는 가족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도 나를 신경 쓰는 듯한 말들을 종종 했다. 그냥 바빴어.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처제는 내 반응을 살피듯 미소를 지었다. 형부, 요즘 저 피하는 거 아니죠?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놓칠 뻔했다. 나는 당황하지 않으려 애쓰며 웃어 보였다. 그럴 리가. 내가 왜 널 피해? 그냥요. 느낌이 그래요. 처제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내 눈을 바라봤다. 그 순간 내 심장이 요동쳤다. 그날 밤 나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아내는 벌써 잠들었고 집안은 조용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복잡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렇다고 하기엔 그녀의 행동이 신경 쓰인다. 단순한 처제와 형부 사이라고 하기엔 뭔가 달라졌다. 그녀가 그렇게 내게 말을 던졌던 날 이후로 모든 것이 변한 듯했다. 형부, 우리 비밀이에요. 그 한마디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처제가 원래 이런 아이였나? 아니, 내가 너무 깊이 생각하는 걸까? 하지만 만약 그녀가 장난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나는 그때부터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만약 정말로 장난이 아니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미 선을 넘기 직전까지 와 있다는 것을. 형부, 잠깐만요. 퇴근 후 집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려던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고
골목길 저편에서 빠르게 다가오는 처제를 발견했다. 무슨 일이야?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내 차 창문에 기대듯 말했다. 형부, 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나는 차 문을 완전히 열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뭐 도와달라는 건데? 처제는 핸드백을 살짝 움켜쥐며 말했다. 집에 가구 좀 옮겨야 하는데 혼자 하려니 도저히 안 돼서요. 원래 오빠한테 부탁하려고 했는데 출장을 가버렸어요. 나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이왕이면 다른 사람 부르지 왜 나야? 형부밖에 없어요.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 말이 어쩐지 묘하게 들렸다. 아, 그래? 뭐 도와줄 수 있지.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차 문을 닫고 그녀를 따라갔다. 처제의 집은 우리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향이 코끝을 스쳤다. 그녀의 집에는 자주 온 적이 있었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다. 어디부터 옮기면 돼?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거실 구석을 가리켰다. 저 책장 좀 옮겨줄 수 있어요? 나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책장을 밀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무겁네. 맞아요. 그래서 혼자 못 옮기겠더라고요. 처제는 내 옆에 서서 힘을 보태듯 책장의 반대쪽을 잡았다. 하지만 책장을 옮기다가 그녀와의 거리가 예상보다 가까워졌다. 팔이 스칠 때마다 전해지는 온기. 나는 자연스럽게 조금 뒤로 물러났지만 그녀는 별로 개의치 않는 듯했다. 형부, 힘세네요? 그녀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괜히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운동 좀 했거든. 그래요? 모르고 있었네. 그녀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괜히 목이 말라 냉장고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물 한 잔만 마셔도 될까? 당연하죠. 앉아 있어요. 내가 가져올게요. 처제는 부엌으로 갔다. 나는 소파에 앉아 가볍게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 집은 내가 자주 왔던 공간이지만 오늘은 묘하게 다르게 보였다. 처제가 물을 건네주며 나를 바라보았다. 형부, 요즘 바빠요? 그냥 뭐 일하느라 바쁘지. 그래요? 그런데 그녀는 내 눈을 응시하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요즘 저 피하는 것 같아요. 나는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뭐, 그냥 느낌이 그래요. 예전엔 편하게 대해줬는데 요즘은 좀. 나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 것 같았다. 하지만 애써 모르는 척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요즘 정신없어서 그래. 진짜로요? 처제는 내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긴장감에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단단히 쥐었다. 어색하게 굴 필요 없어요. 처제는 나지막이 말했다. 그냥 예전처럼 대해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할게. 하지만 내 심장은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처제의 집을 나서며 문 앞에서 한 번 더 뒤를 돌아봤다. 그녀는 문 앞에서 나를 배웅하며 웃고 있었다. 형부, 오늘 도와줘서 고마워요. 별말을 다 하네. 다음에 또 필요하면 말해. 그래도 돼요? 나는 순간 멈칫했다. 필요하면 또 불러도 돼요? 그녀의 말투는 장난 같았지만 나는 어딘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뭐 그렇지. 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처제는 미소를 머금은 채 천천히 문을 닫았다. 나는 발걸음을 돌리며 혼잣말을 했다. 뭔가 이상해. 이제 막 출장을 떠난 그녀의 남편, 그리고 혼자 남은 그녀. 나는 모르는 사이에 그곳을 다시 찾게 될 것만 같았다. 퇴근 후 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차에서 내렸다. 가벼운 한숨을 내쉬며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려던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형부. 나는 순간적으로 긴장하며 고개를 돌렸다. 처제가 어두운 골목길 한쪽에 서 있었다. 너 여기서 뭐해?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형부 퇴근했나 해서. 나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뭐 들어가서 쉬어야겠다. 나는 서둘러 현관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녀는 갑자기 내 옆으로 성큼 다가왔다. 잠깐만요. 나는 자연스럽게 문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응, 형부. 저랑 잠깐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머뭇거렸다. 집에 들어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녀의 눈빛이 나를 붙잡고 있었다. 무슨 일인데? 처제는 가볍게 웃었다. 그냥 별거 아니에요.
형부랑 요즘 제대로 얘기한 적 없는 것 같아서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안에 무언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문을 잠시 닫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형부, 우리 커피 한잔 할래요? 나는 망설였다. 이 시간에? 네, 형부 피곤하죠? 딱 10분만요. 나는 대답을 망설였지만 이미 그녀는 내 팔을 가볍게 잡아 끌었다. 가까운 카페에서요. 금방 끝낼게요. 나는 한숨을 쉬며 따라 나섰다. 멀어지려 했는데 결국 그녀와 나란히 걸으며 카페 문을 열고 있었다. 커피를 받아 들고 자리에 앉았다. 처제는 컵을 손에 감싸쥐고 나를 바라보았다. 형부, 요즘 힘들어요? 나는 살짝 웃었다. 뭐, 그냥 일하느라 바쁘지.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녀는 말을 멈추고 나를 가만히 응시했다. 형부가 요즘 저 피하는 것 같아요. 나는 순간 뜨끔했다.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아닌데. 진짜요? 그녀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서먹해진 것 같지? 나는 피식 웃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냥 내가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거겠지. 아닌데. 처제는 내 손끝을 스치듯 가볍게 건드렸다. 형부가 나한테 신경 쓰이는 거 맞죠? 나는 순간적으로 손을 뺐다. 야, 무슨 소리야. 처제는 웃었지만 그 눈빛은 진지했다. 솔직히 말해도 돼요. 난 괜찮으니까. 나는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다. 멀어지려고 했는데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계속해서 그녀를 떠올리고 있었다.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형부가 나한테 신경 쓰이는 거 맞죠? 그녀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아니야. 신경 쓸 이유가 없어. 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의 존재는 점점 더 강하게 내 안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며칠 후 나는 다시 그녀의 집을 찾게 되었다. 이제 정말로 멀어질 수 있을까? 나는 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하지만 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알았다. 이미 멀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처제의 집 문이 조용히 닫혔다. 형부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방 안은 적막했고 은은한 조명이 공간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형부, 앉아요. 차 끓여줄게요. 처제는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향했다. 형부는 순간 머뭇거리며 문 앞에 서 있었지만 이내 천천히 거실 소파에 앉았다. 괜찮을까? 이 집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불안한 감정이 그를 휘감았다. 그는 아무 일 없을 거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묘한 떨림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녀가 주방에서 찻잔을 꺼내는 소리조차 이상하게 가깝게 들렸다. 처제가 찻잔을 들고 와 소파 맞은편에 앉았다. 형부, 피곤해 보여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낮고 부드러웠다. 그냥 요즘 일이 많아서. 형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찻잔을 들었다.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그녀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뭐 별거 아니지. 형부 덕분에 힘든 하루가 덜 외로웠어요. 그녀는 찻잔을 들고 형부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형부는 눈을 피하려 했다. 하지만 처제의 시선이 단단히 그를 붙잡고 있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이루어졌다. 처제는 천천히 다가와 소파에 앉았다. 그녀의 손이 살짝 그의 손등을 스치자 형부는 본능적으로 움츠러들었다. 형부,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나 지금 너무 외로워요. 그녀의 말이 귓가에 울렸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손끝, 그리고 그녀의 얼굴이 가까워지는 순간 형부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다. 그는 알았다. 이 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바뀌리라는 것을.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형부는 천천히 숨을 몰아쉬며 천장을 바라보았다.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옆에서 그녀는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다. 그 순간 강한 후회가 밀려왔다. 이제 되돌릴 수 없어.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형부를 바라보았다. 형부, 후회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도 차분했다. 형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처제는 형부의 손을 잡았다. 형부, 이제 걱정하지 마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형부는 그녀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건 잘못된 거야.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다.
하지만 처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이제 우린 아무도 모르게 만날 수 있어요. 그 순간 형부는 알았다. 이 관계는 절대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는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리고 말았다. 아침 햇살이 창가로 스며들었다. 형부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일로 가득 차 있었다. 정신 차려야 해.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 부정하려 해도 몸과 마음이 이미 그녀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의 숨소리가 들렸다. 그는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와 거실로 나갔다.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무심코 확인했다. 새벽 2시 30분 미확인 통화한 건 심장이 순간적으로 뛰었다. 발신자는 처제였다. 그는 곧바로 전화를 걸지 못하고 한참을 화면을 바라보다가 결국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그는 이미 그녀에게 빠져들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일부러 집에 일찍 들어왔다. 오늘 웬일로 이렇게 빨리 왔어? 아내는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는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형부, 뭐해요? 그는 손을 움켜쥐었다. 아내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고민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넘길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은 이미 화면을 눌러 답장을 보내고 있었다. 집에 있어. 그리고 몇 초 후 처제의 답장이 왔다. 보고 싶어요. 형부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감추려 하지 않았다.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그녀의 얼굴과 어젯밤의 순간들이 끝없이 재생되고 있었다. 며칠 후 그는 결국 그녀의 집을 다시 찾았다. 이제 와줬네. 처제는 문을 열면서 미소를 지었다. 그냥 잠깐 들린 거야. 그는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그녀의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심장이 요동쳤다. 형부, 커피 마실래요? 그래. 그는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았다. 처제는 부엌에서 커피를 준비하며 조용히 말을 건넸다. 형부, 이제 자주 올 거죠? 그는 그녀를 바라봤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럼 멈출 수 있어요? 처제는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이 너무도 당당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침묵 속에서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 관계는 이미 선을 넘어버렸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버린 기분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둘의 만남은 더욱 자연스러워졌다. 처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형부, 이번 주말에 뭐 해요? 주말에? 별일 없는데. 그럼 우리 같이 시간 보낼래요? 형부는 잠시 망설였다. 그건 좀... 형부는 이제 나한테 핑계도 안 대잖아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말이 묘하게 가슴을 찔렀다. 그녀가 맞았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있었다. 처제의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 처제는 그런 그를 편안하게 맞이했고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형부, 나 이제 혼자 있는 게 싫어요. 그녀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 순간 그는 다시 한번 선을 넘고 말았다. 자연스러웠다. 아무런 저항도 갈등도 없었다. 그는 이제 그녀를 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그날 밤 형부는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계속 그녀를 떠올렸다. 그녀의 온기, 그녀의 손길, 그녀의 속삭임. 이제는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관계가 계속될 수 있을까?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비밀스러운 만남은 계속되었다. 처제의 집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고 이제는 더 이상 죄책감조차 들지 않았다. 형부는 퇴근 후 자연스럽게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해왔던 일처럼. 형부, 오늘도 와줘서 좋아요. 처제는 문을 열면서 환하게 웃었다. 형부는 대답 대신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떤 감정이 더 큰지 이제는 알 수 없었다. 불안감? 아니면 그녀에 대한 강렬한 욕망? 형부, 커피 마실래요? 처제는 늘 그렇듯 자연스럽게 물었다. 그래. 그는 소파에 앉으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이제는 너무도 익숙한 공간. 하지만 익숙해질수록
위험도 커지고 있었다. 형부, 이제 나한테 올 때 핑계 안 대죠? 처제는 커피를 내려놓으며 장난스럽게 물었다. 형부는 애써 웃어 보였다. 이제 와서 무슨 핑계를 대겠어. 처제는 흐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묘하게 서늘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형부는 평소보다 늦게 그녀의 집을 나섰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그는 무심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멀리 골목길 어귀에 누군가 서 있었다. 어둠 속에서 형체만 보였지만 분명 사람이었다. 누구지? 형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은 확신할 수 있었다. 심장이 요동쳤다. 그는 급히 발걸음을 옮겼다. 형부, 왜 그래요? 처제가 문 앞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는 이미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며칠 후 형부는 다시 그녀의 집을 찾았다. 하지만 그날도 그 낯선 시선이 느껴졌다. 그는 일부러 천천히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존재가 누구인지 알아버렸다. 그건 장모님이었다. 멀지 않은 거리에서 장모님이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을 의심했다. 설마. 형부는 순간적으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다. 장모님의 표정은 어둡고 복잡해 보였다. 그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장모님이 조용히 몸을 돌려 사라졌다. 그날 밤 형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장모님이 정말로 우리를 보고 있었을까? 아니면 그냥 우연히 지나간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는 핸드폰을 들어 처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엄마 본 것 같아. 몇 초 후 처제에게서 답장이 왔다. 어디서? 내 집 근처에서. 잠시 후 또 다른 답장이 왔다. 신경 쓰지 마요. 엄마한테 말할 생각 없어요. 그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다. 그게 무슨 뜻이야? 하지만 그날 밤 처제에게서는 더 이상의 답장이 오지 않았다. 형부는 여느 때처럼 장모님 댁으로 향했다. 주말마다 모이는 가족 식사 자리였다.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이곳을 찾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장모님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묘한 기류가 흘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형부를 바라보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확실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혹시 알고 있는 걸까? 형부는 괜히 손에 땀이 차는 걸 느꼈다. 거실에는 아내, 장모님, 그리고 처제가 함께 앉아 있었다. 형부는 자연스럽게 소파 한쪽에 자리를 잡았다. 형부, 여기 앉아요. 처제가 옆자리를 가볍게 두드렸다. 형부는 순간적으로 망설였다. 하지만 그 망설임도 잠시 그는 조용히 그녀의 옆에 앉았다. 오늘 저녁 메뉴는 뭐야? 아내가 웃으며 물었다. 엄마가 갈비찜 해줬어요. 처제가 밝게 말했다. 그 순간 장모님의 시선이 다시 형부와 처제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상했다. 장모님은 원래 이런 분위기를 만들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대화가 오갔다. 형부, 갈비찜 좀 더 드릴까요? 처제가 그의 접시를 보며 물었다. 그래. 고마워. 형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 순간 장모님이 조용히 말을 꺼냈다. 너희 둘 요즘 많이 친해졌더라. 순간적으로 식탁에 있던 모든 이들의 손이 멈췄다. 형부는 순간적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별다른 표정을 짓지 않았다. 처제는 침착한 척하며 웃었다. 엄마, 형부 원래 친절한 거 알잖아요. 그렇긴 한데 요즘 부쩍 더 그런 것 같아서. 장모님의 말투는 의미심장했다. 형부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아무래도 가족이니까요. 장모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분위기만으로도 그녀가 무언가를 의심하고 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식사가 끝난 후 가족들은 거실에서 삼삼오오 모여 앉아 대화를 나누었다. 형부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TV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처제가 자연스럽게 그 옆으로 와 앉았다. 그녀는 팔을 가볍게 소파 위에 올려두며 그를 바라보았다. 형부, 요즘 바빠요? 응, 그냥 그렇지. 나한테 연락 좀 자주 해줘요. 처제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 순간 다른 가족들이 가볍게 웃으며 말을 던졌다. 야, 너희 둘이 너무 친한 거 아냐? 순간적으로 형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내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러게 요즘 보니까 너네 둘이 꽤 붙어 다니더라. 처제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 가족끼리 친한 게 나쁜 거야? 아니, 나쁜 건 아닌데 좀 이상해. 장모님이 조용히 말을 덧붙였다. 형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형부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한숨을 쉬었다. 이제 들킬 날도 얼마 안 남았을지도 몰라. 그는 무심코 핸드폰을 꺼내 처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엄마 좀 이상하지 않았어? 몇 분 후 처제의 답장이 왔다. 괜찮아요. 엄마 원래 그래요. 하지만 형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다. 그녀는 분명 무언가를 눈치챘다. 그리고 그걸 그냥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거실 한쪽에서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이 귓가를 찔렀다. 너도 느꼈어? 응, 뭔가 이상해. 형부는 순간적으로 젓가락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장모님과 작은 이모가 다소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이따금씩 형부와 처제 쪽을 힐끗 바라보았다. 식탁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분위기가 깔려 있었지만 그 안에서 분명한 변화가 느껴졌다. 설마 형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다. 하지만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요즘 들어 분위기가 달라졌다. 형부, 뭐 드릴까요? 처제가 늘 그렇듯 밝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냥 내가 먹는 거 줘. 형부는 무심코 대답했다. 하지만 그 순간 장모님이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너희 둘 요즘 부쩍 더 친해진 것 같네. 식탁 위에 긴장감이 돌았다. 처제는 태연한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다. 가족끼리 친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장모님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뜨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형부는 장모님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분명 의심하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이미 확신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식사가 끝난 후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거실로 모였다. TV에서는 가벼운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예전과는 달랐다. 아내는 남편을 슬쩍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내 말했다. 당신 요즘 어디 가는 일 많아졌어? 남편은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무슨 소리야? 그냥 예전보다 집에 늦게 오는 날이 많아진 것 같아서. 아내는 무심한 척했지만 그 말에는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일 때문에 그래. 바빴어. 남편은 짧게 대답했다. 그러자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래, 바쁘면 그렇겠지.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뭔가 단단한 벽이 쌓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거실 한쪽에서 장모님과 작은 이모의 속삭임이 다시 들려왔다. 진짜야? 내가 직접 본 거야? 아니, 그냥 느낌이 그래. 눈빛도 그렇고 행동도 그래. 설마 우리 사위가 그런 사람이겠어? 나도 그렇게 믿고 싶어. 그들은 형부가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 이제 곧 모든 게 들통나겠군. 손에 땀이 차기 시작했다. 어머니와 작은 이모뿐만이 아니었다. 아내도 다른 가족들도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딸을 잃고 싶지 않았고 사위와의 관계를 망치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하지만 그 설마가 점점 더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형부는 오늘도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정말 멈춰야 할 때가 온 걸까? 하지만 그가 핸드폰을 들고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고민은 아무 의미 없다는 듯 사라졌다. 오늘 올 거죠? 그는 잠시 손가락을 멈추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 이미 익숙해진 대로 답장을 보내고 말았다. 잠시 후에 갈게. 처제의 집으로 향하는 길. 형부의 심장은 평소보다 더 빠르게 뛰었다. 길가의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한 번이라도 그녀를 만나지 않을까 고민했던 적이 있었지만 결국 그는 매번 그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이제는 매일 그녀의 집에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루틴처럼 느껴졌다. 돌아가야 한다는 이성적 판단보다 보고 싶다는 감정이 더 강해지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자 도어락이 풀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자 익숙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거실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처제는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늦었네요. 그녀가 다소 느린 목소리로 말했다. 조금 조심하느라. 형부는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몸을 기대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와 그의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다. 형부, 이제 그만 멀어지려는 척해요. 우리는 이미 이렇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는 그녀의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이렇게 계속 가다간 분명히 들킬 거야. 그래서 멈추고 싶어요?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시간을 맞추어 만났다. 형부는 퇴근 후 가끔은 늦은 저녁을 먹고 온다고 핑계를 대며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때로는 회사에서 야근한다고 둘러댔고 가끔은 차를 타고 한참을 돌다가 일부러 늦게 귀가했다. 하지만 이런 만남이 반복될수록 핑계는 점점 빈틈이 많아졌다. 형부, 요즘 나한테 오는 게 더 조심스러워진 것 같아요. 처제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만 더 조심하자. 요즘 다들 우리를 신경 쓰는 것 같아. 그래요. 그런데 형부는 내가 없으면 못 살죠? 처제는 장난스럽게 물었지만 형부는 그 말에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정말로 그녀 없이 살 수 있을까? 그러기에는 이미 그녀가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녀를 만나지 않는 하루는 상상할 수도 없었다. 점점 더 위험한 감각이 스며들었다. 장모님은 자꾸만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고 작은 이모는 뜬금없이 말했다. 조카 사위, 요즘 어디 자주 다니는 것 같던데? 아니에요. 그냥 일이 바빴어요. 남편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그들의 시선은 쉽게 거두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아내가 그에게 조용히 물었다. 당신 요즘 어디 다녀? 그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무슨 말이야? 그냥 가끔씩 퇴근 후에 연락이 안 될 때가 있잖아. 그야 뭐 피곤해서 혼자 드라이브 좀 한 거지.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표정은 어딘가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그날 밤 남편은 침대에 누워 한숨을 쉬었다. 그는 핸드폰을 들어 처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요즘 다들 뭔가 이상해. 몇 분 후 처제의 답장이 왔다. 그럼 멈출 거예요? 그는 잠시 손을 멈췄다. 그럴 수 있을까? 그는 천천히 답장을 보냈다. 아니, 그리고 몇 초 후 그녀의 답장이 왔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럼 내일 봐요.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제는 그녀 없이 돌아갈 자신이 없었다. 형부는 퇴근 후 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차 안에서 시동을 끄고도 바로 내리지 못했다. 요즘 들어 아내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녀는 예전처럼 다정하게 맞아주지 않았고 자꾸만 무언가를 눈치채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가 집에 늦게 들어올 때마다 예전에는 고생했어 라고 말하던 아내가 이제는 시계를 확인하고 아무 말 없이 한숨만 쉬고 있었다. 설마. 그는 천천히 차에서 내려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다. 문이 열리는 순간 아내가 거실에서 앉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은 좀 일찍 왔네. 평범한 인사 같았지만 그녀의 말투는 날이 서 있었다. 남편은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넥타이를 풀었다. 응. 요즘 야근이 많았잖아. 오늘은 좀 일찍 끝나서.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에 등을 기대었다. 그래, 근데 말이야. 당신 요즘 정말 바쁜 거 맞아? 그의 손이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무슨 말이야? 그냥 요즘 당신 너무 자주 늦게 들어오잖아. 그리고 퇴근 시간인데도 연락이 잘 안 되고.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가웠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일이 많아서 그래. 피곤해서 핸드폰 확인도 잘 못하고. 하지만 아내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럼 회사에 전화해볼까? 순간적으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소리야? 남편은 자연스럽게 반문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냥 이상해서. 아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그를 바라보았다. 오늘 낮에 엄마랑 통화했어. 그의 손이 서서히 주먹을 쥐었다.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당신이 퇴근하고 나서 동생네 집 앞에서 봤다고 하더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내는 조용히 그를 응시했다. 그날 당신 나한테 야근한다고 했었지?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내는 이미 뭔가를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기에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생각해봤어. 당신이 정말 바빴던 게 맞나? 그녀는 스마트폰을 열어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회사 동료들한테도 물어볼까 했어. 당신이 정말 바빴던 게 맞는지. 남편은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다. 이제는 거짓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아내는 더 이상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갖기 위한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있었다. 당신한테 마지막으로 묻고 싶어. 아내는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그 사람 우리 처제 맞지?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의 입에서 그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아내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눈빛은 차가웠지만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한 모습이었다. 당신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남편은 깨달았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거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아내는 그를 노려보며 서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다. 당신, 아내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서려 있었다. 남편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끝까지 모른 척할 거야? 아내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난 바보가 아니야. 그녀의 말이 날카롭게 꽂혔다. 남편은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 무슨 변명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다. 당신, 솔직하게 말해. 동생이랑 도대체 무슨 관계야? 남편은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다. 그녀가 직접적으로 처제의 이름을 언급했다. 이제는 더 이상 둘러댈 수도 없었다. 별일 아니야. 그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이미 목소리가 흔들리고 있었다. 별일 아니라고? 아내가 헛웃음을 지었다. 당신 요즘 계속 늦게 들어오지? 그녀는 팔짱을 끼며 말했다. 회사에서 바빴다고 했지. 그런데 당신 동료한테 물어봤어. 남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런데 다들 이상하게 말하더라. 당신 요즘 야근 거의 안 했대. 아내는 천천히 그를 조여왔다. 그리고 엄마가 당신이 동생 집 앞에서 나오는 걸 봤다고 했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설마 했어. 우리 남편이 내 동생이랑 그런 관계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 아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이상하더라. 당신 태도도 그렇고 요즘 우리 동생도 뭔가 달라졌어. 그녀는 눈을 가늘게 떴다. 당신 거기서 뭐 한 거야? 남편은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미 게임은 끝났다는 것을. 너무 오해하지 마. 나 진짜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야. 남편은 간신히 입을 열었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그를 믿지 않는 눈치였다. 그럼 대체 왜 그랬는데? 그냥 처제가 힘들어 보여서 가끔 얘기 들어주러 간 거야. 그렇게 늦은 밤까지? 아내는 조소를 흘렸다. 당신 동생 집에 가서 몇 번 잤어? 그 순간 남편은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차가웠다. 아니라고 해봐. 한 번도 안 그랬다고 해봐. 남편은 입술을 뜯으며 눈을 피했다. 아내는 그제야 작은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즐겁지 않은 쓰디쓴 웃음이었다. 난 아직도 믿고 싶어. 당신이 그런 사람이 아닐 거라고. 아내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넌 이미 끝났어. 그 순간 남편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아내의 표정에는 더 이상 사랑도 기대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는 변명할 수도 이 상황을 되돌릴 수도 없었다. 아내는 천천히 등을 돌렸다. 내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난 이걸 그냥 넘길 생각 없어. 그녀는 덤덤하게 말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할지 보겠어. 남편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이제 그는 선택해야 했다. 진실을 털어놓을 것인가? 끝까지 거짓말을 할 것인가?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어떤 선택도 이제는 늦었다는 것을. 거실은 폭풍이 휩쓴 듯한 침묵 속에 휩싸였다. 아내는 가만히 서서 남편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차가운 분노와 실망이 서려 있었다. 이제 뭐라고 할 건데? 남편은 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침묵을 깨는 소리가 들렸다. 쾅! 장모님이 손에 들고 있던 컵을 탁자 위에 내리치며 소리쳤다.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장모님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녀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옆에 있던 작은 이모도 경악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진짜야. 아내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맞아, 진짜야. 그녀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다. 모두가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거짓말이겠지? 장모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 순간 계단 위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모두가 고개를 돌리자 처제가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다. 이제 숨길 필요 없잖아요.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이미 다 알게 됐으니까. 장모님은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처제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난 형부를 사랑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장모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작은 이모는 입을 틀어막으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처제를 바라보았다. 아내는 동생을 노려보며 이를 악물었다. 지금 그게 할 말이야? 순식간에 소란이 일었다. 작은 이모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저 사람이 내 형부야. 우리 가족이라고. 가족이었죠. 하지만 이제 아니에요. 처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고했다. 난 이제 형부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미친. 장모님은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너희 둘 지금 당장 끝내. 아니면 난 너희를 내 딸, 내 사위로 생각하지 않겠다. 처제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엄마, 난 이미 선택했어요. 남편은 그제야 겨우 입을 열었다. 장모님, 저도. 하지만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장모님은 벌떡 일어나더니 그의 뺨을 후려쳤다. 찰싹.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남편은 고개를 돌린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아내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지금 여기서 나가.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처제는 형부를 감싸며 말했다. 우린 잘못한 거 없어요. 잘못이 없다고? 아내는 비웃으며 말했다. 내가 진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내가 지금까지 내 남편이었던 사람이랑 뭘 했는지 내가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사랑을 선택한 게 죄라면 난 평생 죄를 짓고 살겠어. 처제의 대답에 장모님은 또 한 번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걸 대체 어떻게 해야 하니? 작은 이모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걸 우리 집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여, 어떻게 해야 하냐고. 남편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다. 그는 조용히 처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그를 바라보았다. 형부, 이제 어쩔 거예요? 그녀의 질문은 간단했지만 무거웠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다. 그들은 선택해야 했다. 모든 걸 뒤로하고 함께 떠날 것인가? 아니면 이제라도 모든 걸 포기할 것인가? 그 선택은 이제 그들 앞에 놓여 있었다. 남편은 두 손을 가방끈에 힘껏 쥐었다. 눈앞에서 아내가 문을 닫고 집 안에서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다. 끝났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다. 그는 집을 잃었다. 아내를 잃었고 가족을 잃었으며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몰랐다. 이제 그가 돌아갈 곳은 없었다. 집을 나와 한참을 걷던 남편은 결국 차를 타고 무작정 길을 달렸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저 아내의 마지막 표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제 정말 끝이야. 차 안은 적막했고 그는 무심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가족 단체 채팅방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이제 이곳에서 자신의 존재는 삭제될 것이란 걸.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명절이면 가족들과 모여 웃으며 식사를 했던 남자. 이제 그는 가족들에게조차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남편은 한참을 달리다 결국 작은 모텔에 차를 세웠다. 그날 저녁 처제의 집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장모님의 목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졌다. 처제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엄마, 나 형부를 사랑해.
그걸 사랑이라고 해? 응. 장모님은 손을 덜덜 떨었다. 작은 이모가 다급하게 말했다. 얘야, 제발 정신 차려.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한 게 그렇게 큰 죄야? 장모님은 그대로 벽에 기대어 털썩 주저앉았다. 나는 도저히 널 용서할 수 없어. 처제의 얼굴에 미소가 사라졌다. 그럼 나도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겠네. 장모님은 순간적으로 처제를 붙잡았지만 그녀는 천천히 손을 뿌리쳤다. 엄마,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그녀는 가방을 챙기고 현관문을 열었다. 너 지금 나가면 다시는 우리 집에 발들이지 마. 처제는 문 앞에서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남편은 모텔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노크 소리가 들렸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문을 열자 그 앞에는 처제가 서 있었다. 그녀는 한 손에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다. 형부, 나도 집에서 쫓겨났어. 형부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 같이 살아야겠네.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형부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결국 그녀를 방 안으로 들였다. 형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처제는 천천히 침대에 걸터앉으며 말했다. 형부가 원하면 그냥 여기에 머물러도 돼.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순 없잖아. 그럼 우리 도망갈까? 형부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도망? 응. 이 도시에 있으면 계속 우리를 찾으려고 할 거야. 난 이제 가족도 없고 형부도 그렇잖아. 그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우리 다른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자.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형부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정을 내렸다. 그래, 가자.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모든 걸 버리고 둘만의 세상을 향해. 형부는 새벽녘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모텔방은 조용했고 옆에서는 처제가 잠든 채로 가볍게 숨을 쉬고 있었다. 이제 선택해야 할 때였다.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남아서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인가.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미 가족들에게 버림받았고 사회적으로도 이 관계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이제 남은 길은 단 하나뿐이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거울 속에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초췌했다. 단 몇 주 만에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 그가 사랑했던 가정, 가족, 일상 모두가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이제 그는 유일하게 자신을 붙잡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았다. 처제. 그녀는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형부.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간절했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형부 왜 앉아요? 그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어. 처제는 눈을 깜박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형부, 우리 어떻게든 함께할 수 있어요. 그녀의 말은 확신에 차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모텔방에만 있을 수는 없었다. 둘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갔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다. 그의 지인들은 이미 소문을 듣고 있었고 거리에서 마주친 사람들의 속삭임이 들렸다. 저 사람 아니야? 그렇대. 자기 처제랑. 그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이제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었다. 그날 밤 처제는 형부를 바라보며 말했다. 형부, 우리 떠나자. 떠난다고 해결될까? 여기서 우리가 뭘 해도 사람들은 절대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처제의 눈빛은 단호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면 돼요. 형부랑 나 둘이서.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선택을 내렸다. 그래, 떠나자. 그렇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기로 결심했다. 형부와 처제는 새벽녘 짙은 안개 속을 뚫고 길을 나섰다. 두 사람의 손은 단단히 맞잡혀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묵직한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은 모든 걸 버리고 떠나는 중이었다. 가족도, 과거도, 자신들이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두고 떠나야 했다. 차창 밖으로 흐릿하게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서서히 멀어져 갔다. 그들은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었다. 형부, 정말 괜찮겠어요? 운전석에서 핸들을 잡고 있던 형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길을 선택했잖아. 처제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그럼 우리 어디로 가요? 형부는 길게 생각하지 않고 대답했다. 사람들이 우릴 모르는 곳, 아무도 우리가 누군지 묻지 않는 곳. 그 말에 처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네요. 한참을 달려 도착한 작은 시골 마을. 오래된 여관방에 짐을 풀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처제는 천천히 손을 뻗어 형부의 손을 잡았다. 형부, 이제 우리 둘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약간의 불안이 섞여 있었다. 형부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제 정말 괜찮을까? 우린 괜찮아야 해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형부는 알고 있었다. 과거로부터 완전히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새로운 도시, 새로운 삶. 그러나 그들을 쫓는 것은 기억과 죄책감이었다. 그들은 떠나오기 전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했었다. 하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처제는 문자를 보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난 형부와 함께 할 거예요. 그러나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들의 존재는 가족들에게서 완전히 지워지고 있었다. 형부, 우리가 정말 버림받은 걸까? 처제가 조용히 물었다. 형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갔다. 도시를 떠나 조용한 곳에서 일하며 살아갔다. 하지만 형부는 매일 밤 꿈속에서 아내의 마지막 표정을 보았다. 처제도 가끔씩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는 행복했지만 불안했다. 형부, 우리는 영원히 도망쳐야 할까? 형부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마도